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2탄 이제 오늘 이어서 이제 갈 건데요. 어, 그러게요. 참 답답해요. 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술 마시고 성관계 과연 강간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혼란스러우면 그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위계관계에서요, 동의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직장 내에서 예를 들자면, 나의 상사, 심지어 직속 상사 또는 뭐, 이렇게 어떤 뭐, 나보다 이제 어쨌든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권력 관계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동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농담으로 왜 상사가 짜장면 시키면 직원들 다 짜장면 시키냐, 짬뽕 시키냐, 막 이렇게 다 짜장면 시키니 이렇게 짬뽕 시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모두 이렇게 공감을 받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짜장면 시키면 전부 그냥 짜장통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짬뽕이요, 혼자 이렇게 하면 오, 용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에서 그리고 이게 위계 질서인데 여기에서 동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의는 존재할 수 없지만 최소 형식적인 동의는 있어야 가해자의 둘이 좋아서라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술을 이렇게 막 먹여요. 권력 관계에서 그쵸? 막 먹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되게 고마운 분하고 분명히 마셨을 거예요. 고마운 분. 또는 절대 이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분하고 마셨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신을 잃거나 막 이성을 잃잖아요. 또는 이렇게 굉장히 몽롱한 상태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나랑 섹스할래냐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권력 관계에서는 짜장면 다 먹는데 나 짬뽕 먹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대한민국 문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야 분명하게 얘기를 물어봤냐는 거예요. 너 나랑 성관계 하고 싶어? 이렇게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었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가해자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뭐 술이 취해서 또는 뭐 이렇게 술 취하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면 술 취하면 뭐 다 용인 되나요? 뭐 성폭행은 뭐 술 취하면 뭐 정신이 없으면 다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폭력하면 술 마시고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술 마셨기 때문에 때리는 건 돼요. 뭐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뭐가 중요해요? 성폭행은 성폭행인 거지. 제발 이런 핑계 대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나 미안하다. 나 진짜 정신을 너무 잃었네. 내가 이렇게 너무 취해가지고 진짜 몽롱한 상태에서 그랬어. 이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분위기 좋으면 뭐 함부로 성폭행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요. 어, 가해자가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인지 왜곡이에요. 이거 뭐냐면요, 제가 주제를 이제 왜 호감을 배신했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어, 이게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려고 제가 이제 같이 함께 하는 이렇게 조금 유치하지만 오공주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오공주 멤버 중에서 김모 교수라고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똑똑하신 교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요걸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썼거든요. 요렇게 이제 제목을 딱 붙여줬어요. 왜 호감을 배신했나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실은 나 되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쟤도 나한테 호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이 있었냐? 이게 자꾸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친밀한 관계였어도 그게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주체는 나잖아요. 근데 동의하지 않은 거는 성폭력인 거예요. 이거 범죄예요.
그렇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위에도 이어서 얘기했지만 존중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 인지 왜곡이거든요. 제가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쟤도 나하고 섹스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게 가해자의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게 있냐면요. 아동 성폭력 사건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해자들이 얘기하는 인지 왜곡 중에서 하나가 아이가 나 되게 잘 따르고 무릎에 이렇게 해서 노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나한테 이렇게 볼에다 뽀뽀도 하고 나를 이렇게 잘 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도 나랑 성관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 돼요? 이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해주는 거는 뭐 나를 좋아하는 거다. 또는 뭐 같이 계속 술을 마신 거는 그것은 뭐 동의다. 성적 호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마시는 거다. 뭐 키스했기 때문에 성관계도 당연히 동의한 거다. 이런 것들요. 가해자가 진술하는 왜곡된 인지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거, 나보고 웃었다. 뭐 오랜 시간 같이 있었다. 술 따라줄 때 다 마셨다. 내 무릎에 누워서 잠들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졌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너랑 정말 성관계 하고 싶은데 너 나랑 할래? 물어봤냐? 안 물어봤다. 세 번째, 뭐 누워서 잠을 잤느니, 뭐 내가 주는 술 다 마셨느니, 끝까지 남아 있었느니, 그랬기 때문에 그게 성관계다. 그건 인지 왜곡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강간 통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성의 뭐 예를 들자면 충동적인 뭐 성욕 때문에 일어나는 게 뭐 강간 통념이라는 거야. 여러분 남성분들이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 막 성적인 그거를 막 조절을 못해요 남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디 거기에다 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일반적으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다시 말하지만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뭐 서로 분위기 좋았고 성욕 절제 못했다는 거는요. 이게 바로 강간 통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간 통념. 강간 통념이 뭐예요? 성폭행에 대해서 그릇되고 왜곡된 개념을 강간 통념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가해자한테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술자리 동석했다. 이게 이성적인 호감이에요. 맨날 이러잖아요. 술자리 따라왔으니까 나한테 이성적 관심이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세요. 팀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현재 직장 대표가 제안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거죠. 신입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고마운 분이면 거절 못해요. 계속 얘기하죠. 성관계 할래요라고 명확하게 물어봤냐는 거예요. 얘가 나의 무릎에 누워서 잠들었다. 주는 술 닮 마셨다.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날을 마치 실수처럼 묘사하는데 설사 술에 취했다고 뭐 한들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성관계는 범죄예요, 여러분. 그쵸? 술 마시면 동석한 사람의 동의도 없이 본인 욕구 해소하는 거? 이게 정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다음 또 하나. 평소에도 그러면은 술 마시면 본인 욕구 충동 조절하지 못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가해자예요. 잘못된 성인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계속 얘기하죠. 우리 성관계 할래? 라고 물어서 서로 동의해야 돼요. 그게 명백한 동의인 거예요. 자, 요거 남자는 뭐 성욕을 조절할 수 없다. 우리 술에 취가지고 욕정에 눈이 멀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범죄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거 강간 통념이에요. 자, 본인의 권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강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한 관계를 단순히 이해 득실만 봐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분만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딱 믿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응원해준 존경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의도적으로 하긴 범죄고 강간이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2탄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탄에서는요. 왜 가만히 있었냐? 네가 그렇게 싫었으면 뭐 하다못해 뺨이라도 한 대 올리지 왜 가만히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3탄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